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정말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이슈가 이 네. 관세였잖아요. 안 좋았어요. 금요일부터 계속 주말 내내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무래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나 트럼프 이야기로 한번 포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추가로 10% 일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계속 정리를 해주셨지만 현지 시간 4일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바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루스 소셜에도 올렸지만 이 캐나다 에너지에는 관세 10%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10%만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좀 특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항상 이거를 좀 무기화하는 그 협상 카드로 꺼내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도 좀 남겨두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서 관세 대응을 하게 되면은 보복을 해서 세율을 더 올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서워요, 무서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관세 조치를 취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폐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의 여지도 좀 남겨두는 모습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역시나 펜타닐. 이 약물에 대해서 좀 명분으로 가져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캐나다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캐나다 51번째 주로 들어오면은 뭐 텍스도 좀 낮을 거고 또 우리가 국방도 보호해 줄 거고 그리고 관세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좀 적혀 있죠. 오, 아주 긁어도 그냥 엄청 긁었네요. 아주 강력하게 조금 이렇게 반응들이 있었고요.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그 국민들이 이 들고 끓는 거를 어떻게든 이제 표출을 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앞서 이제 한 차례 트리도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건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런 평가들을 받으면서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뭐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 관세 우리한테 부과한다고 이야기한 거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멕시코 대통령이랑도 통화를 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캐나다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21일 안에 추가적으로 1,25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도입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1일 안이라고 좀 기한을 둔 거는 캐나다 기업이 이제 공급망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한을 벌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황금기를 열고 싶으면 이렇게 경쟁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랑 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캐나다 측에서도 WTO에 같이 제소를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대응들은 좀 계속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캐나다 국민들에게도 좀 이야기들을 했죠. 캐나다 제품을 선택하고 여행도 좀 캐나다를 선택을 해달라. 그러니까 추스 캐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촉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나 뭐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의 주요 이 수입국을 보면 이 세국이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사실 이제 미국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좀 우려에 따라서 캐나다 에너지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료품이라든가 휘발유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도 좀 우려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또 한 번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2018년에 그 중국이랑 무역 전쟁할 때 굉장히 운송 비용이 크게 올랐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겠죠. 이렇게 좀 트루스 소셜에 또 올렸는데 고통이 없을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있을 거다. 하지만 조금 대의를 위해서 좀 가치가 있는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의약품 또 알루미늄,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한 차례 이야기를 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을 직접 때리기보다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중국을 통해서 뭔가 이제 원부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이런 그 무역의 흐름을 감안해서 트럼프가 아예 최종제 부분에 관세를 세게 때리고 이전에 중국까지 같이 묶어서 관세를 때리는 모양새가 상당히 협상력을 크게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간으로 보면 이 관세에 대한 전쟁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미국에는 상당히 큰 협상력을 발휘할 뭔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길어졌을 때가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우리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유럽이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또 유럽에 대해서도 이거 무역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유럽에 대해서는 어떤 카드를 좀 가져갈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이런 우려감들 오늘 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오랜만에 두 번째는 올트만, 엘트만이 나왔네요. 네, 간만에 등장했죠. 네. 좀 예상이 되시나요? 어떤 주제일지? 그때 사실 금요일 날 보면 추가로 이제 펀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뉴스 말고 또 어떤 뉴스가 있나요? 뭐 AI 역시나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봤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에 딥시크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지난주에 좀 뜨거웠던 이슈라고 하면은 관세 이전에는 역시나 딥시크가 아니었나 싶은데 국내장에서도 사실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좀 주목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근데 또 우려감이 있었죠.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사실 이제 오픈 AI의 데이터를 유출시켰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에 좀 착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이 좀 주목하는 부분이 역시나 오픈 소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샘 올트먼도 오픈 소스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좀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레딧이라고 하잖아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가 질문을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챗 GPT 일부 기술 공개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냐라고 올트먼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도 오픈소스 전략을 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딥시크가 화제가 됐던 이유가 챗 GPT보다 1위로 올라섰다 다운로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 주목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 챗 GPT는 결국은 폐쇄형을 좀 고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향을 좀 주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오픈 AI 초기 멤버인데 사퇴를 했던 이유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챗 GPT 관련해서는 그런 오픈소스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XAI를 좀 설립을 하면서 이 그록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좀 네. 공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추세가 좀 오픈소스에 집중하는 그런 아하. 모습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샘 올트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무래도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좀 지향을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가 모델을 좀 공개하면서 아하. 좀 우려감을 불식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O3 미니라고 해서 네. 저가 모델을 새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가격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료는 아닌 거죠? 네? 무료는 무료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는 맞습니다. 가격이 낮게 출시가 되고 네. 있고요. 사실 이제 챗 GPT를 유료화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가 모델을 좀 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모습들도 아하. 있는데요. 뭐 곧 다가온다고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그러면서 O3 미니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오픈 AI 같은 경우도 좀 오픈 소스로 집중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유럽에서 네. 좀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기업이죠. AI 기업인데 미스트랄 같은 경우도 어허. 오픈 소스 관련해서 새로운 모델들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스트랄 스몰 3를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의 라마 같은 이런 대형 네. 모델과도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좀 어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이 GPT-4o 같은 그런 폐쇄형 모델을 대항할 수 있는 좀 오픈 소스다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그쵸. 국내장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오픈 소스 관련해서 부각이 되는지 네. 계속해서 그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딥시크의 뭐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네. 많이 뒤처졌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딥시크도 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애플은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를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네.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도 많았고 뭐 AI 모델을 좀 공개했을 때 챗 GPT 모델을 좀 사용하기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딥시크 모델을 가져와서 좀 선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시장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모습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애플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쵸. 같은데. 네. 근데 또 뭐 앱스토어에서 뭐 지워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런 그렇죠. 그 네. 정말은 좀 살펴봐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간을 조금 또 돌려보면 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대중화되는데 영향을 줬다. 음. 모르겠는데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거는 물론 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처음 이제 대중화의 선도 역할을 한 건 이제 애플이거든요. 근데 네. 애플은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고 그리고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이제 막혀 있었어요. 지금처럼 클로즈, 지금의 오픈AI처럼 갇혀 있다가 어디가 이거를 풀어버렸냐? 구글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럼 앱 그 생태계가 마련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잠시 알파벳이 그걸 놓치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 그만큼 좀 개방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관련 소식들 또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재미나이는 쉽게 못 열 것 같아요. 네. 화제가 확실히 안 되고 있죠. 이제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한을 하고 따로 그걸 이제 오픈 소스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엔지니어분들, IT 엔지니어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뭐 챗 GPT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님이 미선물. 미선물 싫어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선물이 지수선물 한번 열어보고 아주 갈까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14%, S&P 500이 1.81%, 나스닥 100이 2.58% 하락 중이고요. 러셀 2000도 3.32% 급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스 지수는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19를 넘어섰네요. 아무래도 잠시 후 되면 20을 또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국내 증시 오픈 전에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연휴 끝나고 2월 첫 거래일이라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주말에 그런 소식들, 관세 이야기들 나오면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선물 상황이 지금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네네. 국내적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박명석의 K픽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 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